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오늘은 고명한 작가 모시고 고전이 답했다 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고명한 작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삶에 한번 큰 전환점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삶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뭐 돈에 대한 입장들이 바뀌었는지를 어려움없이 좀 넘겨짚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요번 시간에는 조금 더 책에 집중해서 네. 네,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끝에서 네. 저한테 이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고 현재.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목표는 뭐였냐면 네. 34살에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당장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40쯤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네. 가기 싫은 시간에 안 가고 싶다? 안 가게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거 돈이 권력이 사람이 나를 그게 끌어갈 수 없게 살아야겠다. 제가 지금 72년생이거든요. 네. 그 뭐 52, 셋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진짜 40살부터 지금 13년 동안 네. 1초도 가기 싫은 시간에 가기 싫은 곳을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작가님도 가는 건데 내가 가고 싶다라고 스스로를 속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나 원하는 곳들만 묘하게 이제 가셨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갔다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사실 우리가 1부 끝나고 화장실 가셨을 때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인간이 행복하려면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예. 갈 수 있어야 한다. 예.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세요 하면 네. 가고 싶은 곳 지금 어디 떠올랐습니까? 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고 저요? 싶은 곳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세요. 마음대로. 저는 집에 집 뭐 아니 내가 아까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 가고 싶은 거야. 해외 뭐 보통 우리가 막 그렇게 떠올리잖아요. 네네네네네. 해외를 못 가면 하다못해 제주도든 울릉도든 뭐 우린 주로 그런 쪽을 생각해. 이게 워라벨 일부에서 제가 워라벨의 세뇌됐어.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데를 가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우리가 늘 가는 데 있죠. 네. 주부라면 주방조차도 네. 주방에 밥하러 갈 때. 예. 그기 늘 가는 데를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든 거죠. 내가 가는 데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데는 똑같더라도 네. 이제는 내가 거기가 가고 싶은 곳이 되는군요. 네, 심장이 뒤집어져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세뇌에서 자발적 세뇌로 바뀌는 느낌이 약간 그런데. 밖에서는 세뇌. 날카로웠어요. 스스로 하는 세뇌로. 네. 근데 그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의 기준으로 이제 남을 알게 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곳을 만드는 이 원동력을 예. 내 거를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가 여기를 간다고 이거를 심장을 어떻게든 뒤집어서 남을 위해서 가게 구조를 만들어 봐야겠다. 장사를 하는 것도 어디 돈을 벌러 가는 것도 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 그 결과로 따라오겠지라고 하고 나는 우리가요,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요리를 하는데 내가 먹으려고 요리할 때 설레지 않아요, 전혀. 근데 뭐 부모님이, 네, 저 어릴 때도 부모님이 막 밖에서 뭐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끔 효심이 발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퇴근하고 엄마가 와서 밥을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설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결과보다 우리 인간이 행복의 조건 얘기하면 여행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행 언제가 제일 좋다 그래요? 가기 전이 좋다 그래요. 네. 비행기 타기 전. 네. 왜냐면 막상 가면 사실 뭐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는 인간은 기대와 설렘으로 사는 거구나. 네네. 그럴 때 제일 행복해. 주식 살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도 사실 거의 당첨 안 되는지 알아. 근데 로또를 월화에 사놓으면 기대와 설렘이 살짝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는
지금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내가 가는 매일 가는 곳에서 어떤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뭐를 설정해 놓은 게 있는가. 저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저는 매일 아침 영상을 한 개씩 올리거든요. 네. 매일이요? 네, 네. 매일. 근데 저는 편집도 없고 NG도 없고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학원이라고 맨날 그냥 그리고 미니 강연 뭐 제가 어제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이러면서 뭐 아까 말한 뒤꿈치를 들고 걸어요 뭐 이런 미니 강연 한 3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외로 내 책이 수출됐다 뭐 나는 뭐 이런 거 맨날 똑같은 거 해요. 그걸 지금 1000일 넘게 하고 계신데요. 1055일째 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나 뭔 얘기하다가 이걸로 넘어왔죠? 매일 아침에 이제 유튜브 업로드도 하시는데 남을 위해서. 그게 이제 나만을 위한 혹은 뭐 돈을 위한 게 아니고 남들에게 뭔가를 주면 내가 더 설레니까 마치 요리를 해서 부모님이 맛있게 드실 거 생각하고 또 내 친구들 미안해. 왔어. 그 책을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전 책은 예를 들어서 전책 출간할 때는 출판사하고 사실 책 제목도 보면 제가 그 전에 책 읽고 매출의 신이다. 돈 벌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되겠다 작정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 책이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베스트셀러 되겠다고 작정한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런 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책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요즘 사실 이것까지가 풀네임이에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이거 제목 이렇게 길면 요즘 잘 안 되지.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10월 말 뭐 이럴 때 출간해요. 그때가 잘 팔려요? 네. 그리고 새해 이제 이때 좀 빡 올려서 새해로 넘어가면서 자기개발서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내가 8월 26일이 1000일 되는 날이에요. 이거 하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8월 출간일이 8월 26일이. 그냥 1000일 기념으로 그날 하자. 근데 저는 작년 가을부터 제가 섬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욕지도라는 섬에 가서 늘 책을 쓰는데 혼자요? 작년 가을부터 8월 25일까지 나는 요 책 출간되는 것 때문에 매일 설레고 즐거웠어. 난 이제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마치 여행 티켓 끊는 거랑 마찬가지야. 여행이 출발해 버리면 우리는 바람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 이러죠. 우리가 쫓는 게 내가 바라는 게 바람인가 돛인가 내가 지금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잘 팔리게 하겠다 이거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근데 돛은 뭐냐면 내가 이걸 그 1년 동안 열심히 쓰고 내가 책을 좀 더 읽고 이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작년 가을부터 이거는 나는 바람 같은 거예요. 저는 내년에 이제 제가 출판사에 자기계발서만 한 4권 쓰다 보니까 에세이를 출간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이제 또 욕지도 가거든요. 그럼 나는 가면 내년에 출간될 그 에세이 책 때문에 쓰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행 티켓을 내년에 끊어놓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티켓을 안 끊어놔도 기대와 설렘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대신 그건 이제 남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가 돈 벌겠다고 하면 기대와 설렘이 그러면 압박감을 가져. 이것도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앞에 맨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고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익한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말 그런 마음에서 제목도 이랬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고전을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가져가서 일단은 한번 다시 제가 한 60권을 쫙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저는 와 내가 훨씬 많은 걸 얻었다. 그때 그러니까 역시 남을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좋은 걸로 돌아오는구나를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물질적으로도 제가 최근에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제가 포항에 그 포항에서 영덕까지 이제 포항역에 내려서 영덕의 오션비치 리조트라고 강의를 가려고 30분을 택시를 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어떤 청취자가 우리 동네 주유소 사장님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요. 기름을 넣으러 갔더니 주유기에 주유소 사장님이 뭘 다 써붙여 놨더래. 근데 뭐라고 써붙여 가까이 가서 봤더니 고객님 오늘은 꼭 필요한 만큼 집에 갈 만큼만 주유하시고 왜? 내일부터 휘발유랑 경유가 대폭 인하되오니 내일 와서 주유하세요 이렇게 써놨대요. 돈을 쫓지 않았죠. 그분 딴 데 가서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유소가 그 주유소만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유소는
다 비슷하게 1, 2원 차이로 왜 우리가 팀에 보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 멀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어딨어. 만약에 주변 사람들 너 이랬다가 네가 매출 떨어져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거 못 써붙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우리가 제가 그래서 제 책에도 물건, 제도, 철학 이렇게 3단계로 문명이 딱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이 마케팅이 사실 공짜를 줘라라는 세스 고딘이 얘기하는 전 세계 모든 업종, 모든 인종, 모든 시대에 제일 잘 먹히는 마케팅이 법이 있는데 공짜를 줘라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물건 단계에서밖에 볼 줄 몰라서 우리는 주유소 가면 티슈도 주고 생수도 주고 식당 가면 뭐 서비스로 뭐 만두도 주고 네네네네. 그러잖아요. 네. 보험 아줌마만은 볼펜 주고. 근데 그거보다는 정신과 철학, 물건, 제도, 철학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철학을 내 제품 서비스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철학은 나만의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남에게 뭔가 이로움을 주는 나이키가 저스트 두잇 때문에 얼마나 나이키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담겨 있으면 그 물건이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의 여러분 제품에 그러니까 나는 이 주유소 사장님도 나는 돈을 떠나서 내가 물건으로 여러분 그래봐야 사실 그분이 다시 와서 만 닦는다 해도 몇천 원 차이 안 나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이 주유소 사장님이 지금같이 뭔가 경기도 안 좋고 살기 힘들 때에 고객님한테 돈을 떠나서 어떤 그런 위로와 이런 거를 줄 게 있겠는가?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네. 이러니까 그 남녀 DJ 두 분이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뭐랬냐면 저 이 주유소 찾아서 평생 여기 가서 기름 넣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저는 반드시 돈을 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데 그게 네. 이걸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인가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좀 드는데 네. 결국 뭐 지금 이 사회 구조에서 뭐 부라는 것은 늘 어느 쪽으로 이제 편중돼서 가게 마련일 거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슷한 방식으로 남을 위해서 뭘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전체 부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요. 네. 저는 제가 이거는 이제 극도의 이기주의라 그래요. 네. 이거를 알고 하는 거는 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내가 티슈나 생수 주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내가 지금 당장은 매출이 떨어져도 네. 길게 봐서는 내 고객들이 나에게 10년, 20년 동안 내 주유소를 찾아줄 것이다. 예. 이런 마케팅의 여기 철학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한다는 건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죠. 좋은데 그 동네 주유소 분들이 다 그 마음들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다 똑같은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것도 없는 상황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내가 매일 뭐 한 달에 20만 원씩 넣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그래 올해부터는 한 달에 40만 원씩 넣어야지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그럼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비슷한 마음을 먹을 때는 뭐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돈의 양을 떠나가지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생각해보세요. 그 주유소 사장님이 얼마나 기분이 설레고 좋았을까. 나는 돈을 떠나서. 네네네. 내가 써붙이고 고객들이 보고 네. 뭐 얘기도 듣고 뭐 칭찬 이게 아니라 하는 순간에 그 가슴 그날 네네. 저는요 그 교통사고 한번 나와서 네. 진짜 당장 죽는다는 그 트라우마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올해가 이제 그 결혼 10주년 돼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체코 프라하에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10주년 때 꼭 여기에 다시 오자. 이래갖고 정말 그 여행 운 좋게 상황이 돼서 지난 3월 18일에 갔다 왔거든요. 네. 가서 3주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자가 3주 있으려면 특히 여자분들은 짐이 엄청나요. 우리 와이프가 2월 1일 되니까 3월 18일 날 티켓팅 해놨거든요. 짐 싸기 시작해. 2월 1일 되니까 트렁크 두 개를 일단 TV 밑에 펴놓더라고요. 그리고 막 뭘 넣다 뺐다 하면서 설레. 제가 오면 이제 와이프가 막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그때 신혼여행 갔을 때 카를교 넘어서 우회전하면 카프카 생가가 있어요. 거기 가다가 왜 우리 여자분 두 분이 그 하던 그 굴라시 집이 또 있을까 아직도? 그럼 거기 가서 먹자. 이번에 가서 진짜 먹었어. 아직 있더라고. 한 달 내내 설레는 거. 뭐? 그러니까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내 아내랑 99살에도 여행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못 가고 만약에 둘이 진짜로 그럴 수 있죠.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해도 심근경색.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결과를 안 봤더라도 우리는 자꾸 그렇죠. 결과 위주로 뭘 이루면 내가 건물주가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 연봉이 10억이 되면 뭘 하려고 그러잖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근데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하루가 없었어. 내 아내랑 막 그래 여보 막 그때 프라 옛날 사진 보면서 이번에 가면 꼭 먹자. 이러면서 오늘의 1초가 행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행의 구조도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러면 이런 게 약간 분석이 되는 거야. 아, 여행은 막상 가서보다 나도 요때 그래서 인간들이 요때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여행만이 아니어도 내가 돈을 안 벌더라도 돈은 벌리든 안 벌리든 그거는 바람 같은 거야. 그냥 요날 오늘 설레려면 그러다가 내가 칵 죽어도 나는 살아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 진짜 완전히 이해해버렸어요. 뭐 대단한 걸 우리는 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소행성 날아오고 있었고 왜 딥임팩트 아마겟돈 어떤 집단은 막 파티하고 어떤 집단은 종교단체에 모여있고 어떤 집단은 막 훔치고 막 죽이고 있고 그런 건데 저는 늘 그냥 하고 있는 거 전 제 아내한테도 여보 진짜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서 내일 이제 거제도로 강의를 가는 계획이 잡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가는 중간에 소행성이 와서 부딪혀 만약에 대구쯤에서 그래도 저는 거제를 향해서 갑니다. 전 100% 가요. 왜냐면 안 간다 해서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어. 내 아내랑 앉아가지고 막 여보 그동안 행복했고 저는 그냥 거제를 향해 그게 나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뭐 목표를 좀 미래에 두고 그다음에 방향은 남들을 향하더라도 오늘 그리고 나는 늘 행복한 거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고 작가님한테는 고전이나 죽음 직전의 경험이 일종의 구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고전이 왜 좋냐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고 우리가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는데 고전은 기본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을 넘어가가지고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던져준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고전이 가져다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애명 걸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달복달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도 사야 되고 애도 공부시켜야 되고 지금 월급이 올라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서 좀 집착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내 모든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그렇게 강렬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핵심은 말해주는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야 아파트가 생겨. 아니 뭐 그까지 이제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 나 종합소득세를 보면 내가 이 벗어나면서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작가님 진짜 지금 저도 아파트 월세도 이자도 내야 되고 책 좋은 거 알겠는데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책을 안 읽어서 바쁘신 거예요. 이렇게.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거예요. 막 바빠. 정신은 바쁘고 막 그런데 돈도 잘 안 벌린다? 근데 수많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바빠 보여도 바쁘다는 게 한가해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엄청나게 제가요 원래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또 한 5개는 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책도 내 주변에 내 개명 후배들이나 제가 막 뭐 이제 육수 공장도 차리고 뭐 주변에 보내드리잖아요. 이 책 언제 썼니? 바쁜데. 그 많은 일하면서 언제 또 책까지 썼냐. 근데 저는 마음적으로 한 번도 쫓긴다든가 바트다 뭐 막 급하다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그거야. 일부에서 얘기한 위대한 3분의 법칙 아니면 막 오전에 내가 시작 어슬렁거림 아니면 선순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진리는 사실 뻔하거든요. 요식업 안 하시죠? 요식업 해본 적 없으시죠? 근데 식당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정답을 알고 있다? 식당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요? 맛있어야죠. 맛있게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 원산 지르고 속이지 말고 백종원 대표님 만나서 1대1로 컨설팅하면 대단한 거 알려줄 것 같죠? 딱 요거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심장이 안 뒤집어져서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게 저는 세뇌당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진리는 되게 뻔해요. 돈을 쫓지 마라 이거 고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다 살아온 사람들이 다 한 얘기다.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돈을 쫓지 말라 그랬을까? 돈을 쫓지 말라가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안 쫓는 구조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돈이 더 잘 벌어지고 돈을 쫓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면서 돈도 더 잘 벌어지는 그거를 후손들이여 제발 이해해라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경우에 생각하게 되는 건 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쫓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안 쫓아도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질문 한번 던져보면 네. 채널을 되게 여러 개 만드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막 거대한 채널이 됐잖아요. 나는 그 정도 채널이 되면 최소한 나는 그런 이타심이 진짜로 초반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만들었을 때 정말 나는 이거 구독자 늘리고 광고 붙이고 조회수로 내가 유튜브 구글에서 외화를 벌어드리겠다. 아니면 심지어는 나는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나라 한국에 기여하겠다. 이건 남을 위한 거죠. 근데 정말 그 큰 채널이 생겼을 때 이타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물론 뭐 제가 느끼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이기심 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맨 처음 욕심도 없이 야 예를 들면 경제 채널 얘기하면 야 이거에서 진짜 경제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재미없대. 근데 진짜 괜찮은 전문가들 데려다가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렇죠. 요거 하면 에휴 뭐 그래도 이 경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저도 돈을 우리가 딱 1순위만 안 두면 돼. 사실 없앨 수는 없어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경제 채널을 만드는데 야 구독자 100만 10만 요거 되면 너랑 나랑 실버 버튼 받아가지고 뭐 해서 이거를 1번으로 시작했으면 나는 그런 채널이 안 됐다고 그런 거죠. 그게 2순위로만 돼도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니까 정말 우리 쉽게 설명하는 분들 데려다가 정말 그리고 그게 한 이유가 저도 강의 가면 중1만 돼도 우리는 제가 뭐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사람 보는 법이랑 금융 이거를 특히 여성분들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한 반을 나는 망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보는 법은 왜요? 결혼 때문에 그리고 사기당하고 중1만 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보는 법은. 근데 우리가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해부를 기준으로 자꾸 소유한 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잖아. 비를 보게 수 있어야 된다. 비를. 그 사람의 비를.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비 때문에 사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해부 소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려면 예를 들면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책 읽어보면 수컷 암컷이 포유류 수컷 암컷이 원래 수컷은 가면을 한 500만 개를 우리 수컷은 죽을 때까지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특히 왜 이러잖아요. 나 쟤한테 한순간에 정 떨어졌어 이런 말 하죠. 그게 가면 안에 개 비가 딱 보일 때다. 비라는 게 뭐예요? 비 존재. 우리가 비동사. 소유냐 존재냐 할 때 내가 맨날 해보냐 비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가진 거. 얘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나. 근데 수컷은 그 공작 되게 쉽게 설명하잖아요. 수컷은 모든 순간에 결혼해서 살 때도 우린 가면 쓰고 살아요. 내가 그래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그렇게 새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그 남자가 가면을 수천 개를 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장인어른들은 술 먹여 본다 그러잖아. 골프 오래 친 예비장애 어린들은 골프 데리고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보려고 작정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비가 보여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인다. 그 가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뭐 무슨 외제차 타고 그렇죠. 연봉 얼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갖고 아니라. 해보고 대신 그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요건 볼 수 있다. 근데 그걸 보려면 상당한 건 훈련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1 때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금융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왜 내가 개그맨 할 때 밤보다 할 때 돈 좀 막 많이 벌었거든요. 아파트 세 채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아파트도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다 한 채는 뭐 예를 들면 대학원 기숙사에 제 아래 위에서
같이 공부하던 후배야. 그리고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는 그 밭 때문에 산 거야. 밭. 봉천동에.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또 돈 못 받아갖고 그냥 아파트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 그리고 최소한 끌려다니면서 했다는 게 제가 들어가자마자 박명수 형이 저를 붙잡고 기업은 우리는 이제 MBC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 들어가서 야 빨리 너 주택청약 가입해. 뭔지도 몰라서 그냥 가입하고. 그래서 당첨되셨구나. 아니요 당첨도 안 돼서 그냥 일단 당첨된 건 없어요. 그냥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아는 지인이 뭐 한 번만 도와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돼갖고 지금도 다 갖고 있는데 별로 오르지도 않고 2002년에 사갖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때 살 때 한 2, 3년 후에 재개발 어쩌고 했거든요. 아직도 안 됐어요.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재개발은 30년 봐야지. 네. 50년 걸리는데요. 그 재개발 노리고 그것만 목매달고 만약에 계셨으면 너무 지금 힘든 인생인데.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봉천동의 그 빌라에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투자로 산 게 아니고 갔는데 그 베란다가 너무 넓은 거예요. 거기가 경사진대에 있는 빌라야. 그래서 밑에는 두 가구가 허가가 나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맨 위는 두 가구가 허가가 못 나. 이 경사도와 뭐 해서. 근데 봉천동이어서 40평을 넘게 하면 그때 잘 안 팔렸어. 그러니까 싸게 사셨구나. 이게 아니요 싸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밑에는 24평 32평인가. 근데 위에도 38평인가로 하고 나머지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발코니 베란다로 그냥 해놓은 거. 우와. 그래서 내가 여기에 밭이 하나 있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혼잣말로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분양하시는 분이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거예요. 끌려서 또 그래서 거기 10년 살았는데 거기서 진짜 밭 때문에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밭을 진짜 원시시대처럼 해놓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로 들어가면 그 경제 금융 이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잘 된다. 참 신기한 그 어떤 우주의 원칙 같은 건가 그게? 진짜 우주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고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책에도 내가 그런 증거를 담아놓은 게 있는데 사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작가들이. 결국은 읽어보면 아까 헤르만 헤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해밍웨이, 괴테,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가님들, 박경린 선생님 다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증거를 해놓은 게 23페이지에 2 곱하기 2는 내가 일부러 무슨 성경책 보는 것 같아 지금. 2 곱하기 2편 4장 2절 펴. 28페이지를 펴보세요. 28페이지 학생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첫 번째 도스토옙스키예요. 2 곱하기 2는 4가 훌륭하다는 것이라는 점에 나도 이의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다 그 권리를 인정하려면 2 곱하기 2는 5도 역시 훌륭하다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 이게?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2는 4. 이게 말 잘 듣는 노동자가 가르치는 교육이야. 네. 나만의 2 곱하기 2는 17, 55, 322가 있다. 우리 T께서는 이제 이해 못.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지금 밖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나오면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도 맞는 구간만 맞잖아.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양자역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 2 곱하기 2는 4도 맞는 구간만 맞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면 자 다음 말씀. 다음 이거 졸업아예요. 내게 네 번째 이론이 있어요. 이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는 것. 졸업아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론도 있지요, 영감님. 둘 더하기 둘은 넷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영감님? 귀에는 지금 뿌리니까 하나 고르시지. 그 다음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예요. 사람들은 2 더하기 2는 4라고 가르친다고 교사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앙드레지드 지상의 양식이에요. 2 더하기 2는 4가 아닌 다른 세상을 난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어. 저는요 안중근 의사가 2 더하기 2는 4의 삶은 우리가 영웅영화 저도 영웅으로 봤는데 두 아이와 아내와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2 더하기 2는 4의 삶은 그 아이와 아내와 엄마를 잘 봉양하고 잘 키우는 그 삶이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러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을 거야. 2 더하기 2는 4의 사람들이.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2 더하기 2는 나는 17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게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쏜다. 그러고 가는 게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질서나 고정관념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2 곱하기 2는 4가 그래 훌륭한데 그것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는 특정 조건에선 맞는 얘기다. 근데 2 곱하기 2는 5의 세계도 그러면 너는 인정해야 될 걸. 왜냐면 그 세계가 있다. 너네 꼭 2 더하기 2는 4만 있다고 제발 좀 그러니까 제가 제와벌이나 까라마조프 읽으면서 네. 저는 저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여, 네 안에 네가 생각하는 너 말고 저 깊숙한 곳에 진짜 너가 있으니까 그거를 죽기 전에 좀 알고 죽어라. 읽을 때마다 나는 그리고 내가 도스토옙스키 읽을 때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진짜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사실 내 안에 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토니 로빈스는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진짜 거인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근데 그 거인을 저도 개그맨으로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사실 거인도 아니었고 거인을 깨우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책이 우리는 2 곱하기 2는 4라고만 알고만 살면 한쪽만 보고 이렇게 어떤 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동굴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만 보는데 저는 책은 약간 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봐봐, 너 요식업에 너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거 좋아했잖아. 너 메밀국수 이런 그런 아예 예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했듯이 뭐 김연아의 세계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봤는데 맞아, 나 어릴 때부터 내가 요리를 원래 잘했거든 저는. 왜 미술 음악하고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재능이 있으셨구나. 미술 음악 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내 친구는 왜 미술 원래 걔는 잘 그리죠. 나 1학년 때부터 요리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너 원래 요리도 잘했잖아. 요식업 너 그런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게 보여줘. 그다음에 너 책을 싫어하지 않았어. 너 글을 쓸 수 있다니까. 너 어릴 때 일기도 쓰고. 그러니까 까만 통 속에 들어갔는데 난 진짜 그렇게 됐어. 일단 막 보게 만들어. 네네네. 그러다가 내가 진짜 이런 세계가 있네? 라고 하면서 난 2 곱하기 2는 4였는데 난 이게 2 곱하기 2는 17, 2 곱하기 2는 52. 근데 난 이쪽으로 2 곱하기 2는 4로 안 가고 이쪽 17, 52로 왔더니 저는 지금 육수공장까지 차려놔서 제 브랜드가요. 저는 이 얘기 자주 CJ가 몇백억에 팔으라 해도 안 팝니다. 이게 원래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뭐 가게 하나당 매출이 얼마 나오면 내가 제조까지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백억짜리 브랜드를 만드는 고명한 내가 만약에 개그맨 계속했으면 그런 나를 꺼내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돼서 저는 내가 막 너는 K-팝, K-푸드냐? 난 K-북이다 이러면서 어쨌건 많지 않죠. 외화를 벌고 있잖아요. 이런 고명한 제가 만약에 책 안 읽었으면 꺼집어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과연 우리는 말 잘 듣는 노동자의 교육을 받으면 이게 잠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톱니바퀴에서 일단 구성원으로서의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에 북쪽인가에 그게 있었어요. 책을 가지고 있다가 노예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채찍이 10대인가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채찍은 채찍 끝에 쇠뭉치가 달려 있었다. 세댕나만 맞아도 죽었대요. 그러니까 채찍 10대면 사실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노예가 책 갖고 있으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말을 안 들으려고 하겠죠. 책 읽는 노예들이. 내가 왜 흑인은 왜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특히 다른 책보다 고전들이 읽다 보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뭔가를 막 건드려주고 저는 그렇게 해서 깨어나진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죠. 우리는 용기가 안 생겨서 그걸 들어는 봤어. 그래 알아 나도 그런 세계가 많다는 거. 한데 막상 못 가죠 이쪽으로. 근데 그걸 가게끔도 해주는 게 책이다. 저는 이제 우리 고명환 작가님을 대단히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연예인들이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설정한 계급은 영화 배우 최고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뭐 탤런트 내지는 가수 비슷하게. 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코미디언, 그 다음에 리포터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 나는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배우는 막 무슨 뭐 개그맨들은 막 되게 와 무슨 배우 나오셨다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즐거움 주는 걸로 따져 보면 저는 결코 개그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가 대우받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말자드는 노동자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혹은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유교적 질서 우리는 제인이었거든요. 네. 백정보다 무시당했다는 제인이에요. 제주 그러니까 제인. 그게 이제 그래서 진짜 좋은 말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우리가 역사를 좀 배우고 그래서 인문학 뭐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알고 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나한테 심지어 욕구마저도 어쩌면 이런 교육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주자성략을 신봉하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겸손 뭔가 안으로 근데 서양은 뭔가 막 개척정신 뭔가 걔들은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나는 뭔가 도전 못하고 이런 게 내 성향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고 나면 좀 그래 나도 내가 왜 꼭 여기에 져야 돼? 도전해보고 손 들고 얘기도 해보고 내 거를 좀 말해보고 그러자.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막 과학의 탄생, 뭐 동양물리학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코스모스 막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단하다는 말씀을 조금 마무리 짓자면 예를 들어 무슨 대학 교수가 이 똑같은 컨텐츠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대단하시다. 뭐 어떻게 저런 걸 다 아실까? 뭐 이렇게 얘기 반응이 나오는데 개그맨 출신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게 아마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까지가 과정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디에 강연을 가시거나 뭐 책을 쓰시거나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요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훨씬 아마 난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면 강연 가서도 개그맨이 뭐 저렇게 하다가 뭐 좋은 얘기 하다가도 한 번 좀 웃겨주길 기대하는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겪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제 말을 안 듣는구나를 느꼈어요. 진짜 처음에 그죠. 안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럼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1번. 그래서 책을 써야 돼. 근데 책을 쓰려고 보니까 그냥 써갖고는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업적이 필요해. 그래서 메밀국수집 차린 거예요. 진짜요? 근데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망해도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은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내고 해서 진짜 이제 좀 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근데 리포터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계약직이긴 한데 그래도 제도권 안에 있는 방송의 아나운서셨어요. 근데 한 줄로 퇴사당했다 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카톡으로.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근데 그분이 너무 우리 동종업계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내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걸 그분이 그 퇴사 카톡 한 줄에 깨달으셨더라고. 뭐냐면 본인이 계약직이고 근데 자기는 아나운싱 하는 게 너무 좋았대. 근데 선택을 받아야만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 내가 봤더니 자기가 그때 딱 깨달았대. 내 모든 삶의 구조를 선택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놔야 내가 이 괴로움을 안 당하겠구나. 그거 깨달은 것도 난 그분이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그 제도권 안에 방송 아나운서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어디 막 사내 방송 이런 거 있죠. 거기는 내가 간다고만 하면 제발 어서 오세요 하는 데잖아요. 제도권 안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나는 제도권 안에서 아나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야 너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막 내가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어떤 막 메인 카메라 앞에서 막 옷도 막 엄청 그 제대로 된 아나운서처럼 입고 그렇게 방송하시던 분이 그런 사내 방송을 하는 데는 그 유튜브에 나와요. 무슨 골방 같은데 근데 본인은 너무 그 아나운싱을 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아, 일 자체를 즐기시니까. 그러니까 그 남의 시선, 남의 그거를 난 그분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벗어나셨고. 남의 시선 그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피치 학원 차리고 네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엄청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또 됐네요. 네. 그런 어떤 거. 그러니까 계급 얘기하시니까 네. 내가 그래요. 유럽 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미국이나 유럽 들어갈 때 우리가 왜 요즘은 안 쓰지만 예전에 그 입국 심사서 썼잖아요. 네. 거기에 아큐페이션을 꼭 써야 돼요. 거기에 나 일부러 대문자로 코미디언이라고 딱 써요. 그러면 이러고 이렇게 그분들 보잖아요. 네. 보다가 오 really? 그럼 내가 코리아 I'm Korean famous comedian 이러면 오 무조건 그냥 다.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들은 아까 말한 계급의 코미디언이 되게 위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희한해 우리나라. 맞아. 여튼 뭐 그런데 네네네. 그렇게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이제 굉장히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그 아나운서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요 세 분은 진짜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100% 선택하고 꾸려서 지금 하고. 조영진님은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본인이 채널 다 만든 채널. 그러니까 뭐 삶이라는 게 뭐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뭐 제가 아침 저녁 또 뭘 먹거나 이럴 때도 그냥 주어진 걸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저도 선택한 걸 좀 먹고 싶다. 선택한 걸 드시고 싶으시대요. 뭐 예를 들면 뭐 사과즙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홍삼이라든지 소고기 같은 뭔가 타이밍이 됐군요. 내가 보니까 살짝 눈치가 살짝 없으신디? 바로 은하수팜이 여러분의 음식, 여러분의 식단을 새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그냥 주는 구내식당만 먹을 겁니까? 이제는 선택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사과도 정말 맛있는 사과, 네, 그리고 깨끗한 사과, 네, 그리고 몸에 좋은 홍삼, 맞습니다. 소고기 툭불, 툭불인데 그냥 이 가격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은하수팜에 가서 모든 걸 선택해서 댁에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수팜과 함께하는 선택하는 삶,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그럼요. 은하수팜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지선 씨는 어떻게 사신다고요?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저는 선택 당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요? 모든 게? 이게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씩.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성우를 하러 가는 뭐를 하나를 한번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그 바뀌지 않는 게 게으름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게으름. 근데 그 게으름도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선택당하고 있기에 게으른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뭔가 일이 하나 생겼어. 주말에 한 번씩 어디 어린이집 가서 내가 성우하는 거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해. 내 사업으로요? 월화수목금이 되게 설레고 혹은 금요일 밤에 잠도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만약에 그 어린이집 가서 얘들아 이 성우 한번 언니 하는 거 볼래? 뭐 이렇게 하면 어쩌면 그 삶이 이제 더 이상 게을러지지 않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게으름이 없어져. 왜냐면 게으름 거는 사실 그 원리를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해야 되니까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아니 소풍 가기 전에 잠 못 잡았잖아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일당백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낭독 배우고 싶은 사람 오세요. 내가 막 이런 사업을 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뭘 허락을 사업을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해. 나한테 뽀찌만 떼좀 허락해 일단은 처음에 20% 낭독을 배울 사람들 오세요 해서 처음에 무료 강좌를 한번 해보세요. 무료 강좌.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무료 아이디어를 강좌. 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좌 하다가 정말 너무 많이 오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으로라도 좀 잘라야 돼. 아니 저도 제가 사실 이런 걸 해봤는데 무료 강좌를 하면서 제가 왜 무료 강좌 해보라 그러냐면 무료 강좌 하잖아요. 바로 그 학원비를 받고 예를 들면 학원비 페이를 받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프로그램 짜고 할 때도 잘 안 짜죠. 그래서 무료 강좌를 해보면 편하게 조금 이렇게를 좋아하고 이렇게 바로 하게 됩니다. 무료 강좌 몇 번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원래 생각했던 채널 말고 요쪽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됩니다.
진짜 돈 잘 벌어진다니까. 아 그래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정박님은 어떠신데요? 뭐가요? 선택한 삶을 살고 계시냐면 100%.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머릿속으로 원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나도 잘 모르지만 남들이 판단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또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한다는 것하고 실제 내가 행동을 원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잖아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상적인 세계가 하나 있고 실제로는 가혹한 현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계를 사니까 항상 제가 사실 뭐 조직 생활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 조직 생활을 벗어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지금 말대로 이끄는 삶을 살겠다고 살아왔는데 또 어느 순간에 한 50 넘어가면 조직 생활을 계속 할 걸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아, 조직 생활 나는 딱 그게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중첩해 가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 싶어요. 못 깨어나셔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우리 정박님이신데 아니 진짜 진짜 못 깨어나셔서 그래요. 그럼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아니 근데 굉장히 선택하시는 삶을 사시죠. 왜냐면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혹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정박님을 모시려고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전에 이제 조금 몇 번 하시다가 안 하시더라고. 이게 안 하시는 이유가 아마 그러니까 뭐 일당백 이런 거에 이제 좀 집중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런 일들 많이 하면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윤택해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거 하나에 좀 집중하시는 걸 보면 아마 선택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은 뭐 저렇게 하시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선택하시는 비중이 높은 편이고 아주 없는 편이고 저는 제로 그래도 한 반반쯤 될까요 저는?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훌륭하다고 저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조금씩이라도 그게 5%든 10%든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용기를 내서 좀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그러니까. 다 직장인 분들은 퇴사해야 되냐 진짜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다니는 데를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 놔야 그러고 제가 이런 분들한테도 항상 뭐라고 해주냐면 지금 거기를 피해서 나가봐야 창업해서 똑같아진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도망가듯이. 근데 여기가 좋아 죽겠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생겨서 나가야 되는 그 정도 돼야 나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여기가 죽고 싶어 막 지옥이야. 너무 싫어. 여기를 일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가는 여기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그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퇴사 준비도 하면 돼. 근데 그 방법이 뭔데요? 그건 이제 물어야죠 나한테. 근데 그거의 해답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물어라. 직장에서 받아서 일을 하잖아 만약에. 난 가면 뭐 부장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일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든 서비스를 하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누가 혜택을 받는가 알아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 비슷한 경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말이지요. 뭐죠? 레포트를 이제 내야 돼요. 숙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 해서 뭐 A4 용지 뭐 몇 포인트로 해서 4장 이상 써와라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저는 그걸 하다가 이게 재밌는데 요 하나의 레포트 썼죠. 근데 요 방법, 그러니까 요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을 하나 더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전 2개를 냈어요. A 스타일로 하나, B 스타일로 하나. 저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낸 거란 말이죠. 교수님이 야 레포트 하나 써오라는데 2개 써온 애는 처음 봤다면서 그냥 A4를 가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한 일일 뿐인데 회사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장이 뭘 지시했을 수 있죠. 이거를 지시한 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여기다 뭐 더 갖다 붙이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재밌어 하고 이걸로 한번 내가 뭘 좀 보여드리고 싶고 부장님 기쁘게 하는 것도 한번 좀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정확합니다. 책을 읽지 마세요.
저는 안 읽어도 고전 안 읽어도 다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확 껴안아봐라 이러거든요. 네. 우리가 왜 치과를 계속 미루잖아. 치과 미루다가 저도 한 3개월을 막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치과를 가는 걸로 하자. 네. 진짜 몇 년을 미루다가 네. 막상 가보니까 치과는 마취 주사 맞을 때만 제일 아프고 다닐만 해. 할만해.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가면 저 부장이 나한테 또 지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킬 거야.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러지 말고 확 껴안아서 부장님 이거 말고 더 줘보세요. 아니 내가 이걸 더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확 역행으로 확 고통은 이거는 확실해. 고통을 계속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커져요. 그래서 정면으로 그냥 확 껴안으려고 작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 피지컬적인 거 하나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에피소드는.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매운 걸 먹잖아요. 우유를 먹고 쿨피스를 먹고 별걸 다 먹습니다. 저는요 매운 걸 딱 먹고 마라탕 먹고 떡볶이 먹고 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 쿨피스 먹으면 한 이 매움이 3분 가는 거 딱 내 느끼면서 침이 안에서 싹 고이거든요. 요때는 한 30초 끝납니다. 맞아. 요거 정확합니다. 저는 어떻게 고전 읽지 마세요. 이제 안 될까요? 나는 됐어. 나는 합격이야. 왜 그러냐면 이미 일당백에서 수많은 고전을 다루면서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책들을 거의 다 다룬 게 많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몇 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맨 뒤에 목록이 있어요. 네. 알베르 까미 이방인. 까미네 좋아합니다. 페스트. 여러 작가들이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근데 저희가 진짜 다룬 책도 많다. 서양 미술사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 했나요? 했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요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노자 이야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것도 있고. 이 책의 제목 요 밑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 일리치가 죽기 전에 92쪽에서 제가 가진 책 92쪽에서 죽는데 86쪽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닌가. 제가 너무 병실에서 느낀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희가 다른 게 너무 많네. 이분들도 아마 이른바 고전을 쓰신 분들도 그런 바닥에 혹은 거의 죽음 가까이에 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고. 저는 카프카의 변신 하면 뒤에 보면 항상 인간 소외 이거부터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해설이고, 저는 카프카가 벌레로 얘기했다는 건 나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왜냐면 매일 출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있죠. 네네네. 진짜 네 거,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안 줘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팡스에서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라고 카프카가 그레고르를 벌레로 만든 거야. 못 나가게. 그래서 깨닫죠. 그 안에서. 벌레다? 그 안에서 다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사장한테 이렇게 대들 걸, 이렇게. 심지어 저는 그 벌레가 거꾸로 천장에 매달렸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어다닐 만하고 이러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얘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뭔가 숨도 좀 잘 쉬어지고 기분이 좋았다. 난 여기서 되게 감동받은 게, 내가 늘 보는 세상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봤더니 숨도 잘 쉬어지고, 그리고 난 변신을 크게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그 딸 이제 이 주인공은 죽고 딸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쇼핑하고 하다가 기지개를 펴는데 너무 싱싱한 젊은 그래서 두 부부의 가능성을 봤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래 아들이 먹여 살렸는데 이제 딸이 커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얘도 인간 소외, 결국은 노동력과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전에 이 부모는 일을 안 했었거든. 근데 이 그레고르가 벌레로 된 다음에 본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얘가 변신해서 이들이 변신된 거야. 난 크게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변신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다 변신했어. 근데 그 변신의 방향이 나는 제가 말한 그런 말 잘 듣는 노동자, 말 잘 듣는 노동자, 진짜 나.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못 있는 거야. 자꾸 세상이 일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못 나가게 파스칼이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라고 한 그 시간을 주려고 해놨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전은 모양이 없다고 한 게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난 너무 제가 소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난 너무 깨달아졌고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거. 고전 혹시 좀 우리 지선 씨는 종종 봐요? 저 일당백 하고 나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 머리맡은 이방인 일단 있고요. 이방인 보고 있고. 나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방인 아니 사실 약간만 본인이 그 죄책감을 느꼈냐?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요 정도만 해도 사형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본인이 진짜 안 느꼈어. 저는 그거가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은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나는 그거를 되게 허무하게 이방인을 나는 절대 허무하게나 이렇게 안 봐요. 오히려 진짜 나를 얘기한 거야. 진짜 나. 죽음을 사실은 구글을 살 수 있었는데도 네. 진짜 내가 그때 죄책감이나 뭐 햇빛이 뭐라고 하지 약간 어지러워서 뭐 이렇게 정말 지지 안에 있는 100% 솔직한 걸 얘기하고 죽어버린다. 나는 까미가 나는 그쪽으로 해석합니다. 난 뭐 이방인을 잃고 자살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난 오히려 훨씬 처절하게 진짜 나로 살려는 그 주인공. 세상의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완전히 나 스스로에게 솔직한. 그렇죠. 이걸 진짜 왜냐면 조금만 살짝만 바꿔서 얘기해도 무기징역으로 그러려고 자꾸 물었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이나 그러지 않았냐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데 완전한 100%의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을 위해서 그 작은 타협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까미가 그 작품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제 중업회 갔다 와서 그런지 돈 많음 오래 삶 이거에 대한 거부터 그러니까 오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야 돈 많은 게 좋은 거야 이거를 나는 고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겨내 보겠느냐. 오래 살아서 이겨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거를 깨달아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오래 살게 되고 그 통장에 사실 이제 많이 꽤 꽂히실 거 아니에요. 많이 좀 줘야 되잖아요. 저희 좀 주시면 어떨까? 아니 그래서 제가 요 전 책에다가 저는 선언을 해놨어요. 나는 돈을 이해를 했어요. 돈을 자꾸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말이로 그래서 돈이라고 한 이유도 아마 돈다 맞아. 그러니까 돈을 자꾸 순환시켜야 돼. 그래, 돌려야 내보내야 더 커져서 들어와요. 우리한테 좀 보내요. 그래서 뭐 동참하시면 그래 제가 요 전책에 자꾸 돈이 점점 더 크게 들어와서 제가 이거는 내가 가질 사이즈가 아니다 해서 나는 300억을 모아서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여기 해봤어. 도서관 짓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난 이름도 지었어요. 저는 엉망진창 도서관이라고. 우리가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조용하게 책임돼 있고 저는 만나서 뭐죠? 누구의 그림이에요? 하여튼 시끄러운, 유대인 도서관 시끄러운 도서관 있잖아요. 서로 토론하고 지금처럼.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런 도서관. 저도 이름 정해놨습니다. 저는 1킬로 도서관으로 정해놨거든요. 타이밍이 됐나요? 여러분, 커피와 가장 어울리는 책과 가장 어울리는 커피. 도서관에서 드시는 커피 역시도 이제 1킬로 커피가. 그러면은. 제가, 난 도서관을 지면 서울 경기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남산 도서관 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 경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땅을 살 수 있는 데를 그 전철역에서 1km 안에 있는 데서 땅을 사서 내가 이렇게 1km 1km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철역에서 1km 안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도 1km 도서관 오마이 도서관을 오마이 도서관. 뭐가 딱딱 들이면 그럼 그 도서관 안에 1kg 커피 이제 카페 하나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 지금까지 드셨던 커피는 어쩌면 다 가짜입니다. 진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1kg 커피와 함께 행복한 독서 생활 그리고 커피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고전이 답하는 특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이 답을 어디서 구해요? 고전에서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고전 뭐 읽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고전을 읽고 싶다 하고 읽고 있었는데 질문하면서 읽진 않았어요. 그래요?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해보면서 그냥 좋으니까. 근데 내가 물론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 저자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죠. 또 네. 네, 합니다. 너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뭐 꼭 물음표를 쓰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생각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그래 또 고전이 된 거고 수백 년간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품을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는 고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 작품은 잘 죽게 해주기 위해서 죽음 앞에 가서 후회 없게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죽음 앞에 가서 후회 없이 죽게 하도록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거 고전 읽기 전에는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까를 내 나름대로 기준이 없어가지고 고해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 이쁘다 뭐 이게 왜 570억일까 뭐 누가 또 해설해 놓은 걸 또 읽어봐야죠. 또. 아니면 또 뭐 뭉크 절규 그래 뭉크가 그렇게 살았다는데 뭐 제 닮은 애 누구 있는데 그랬는데 나는 요즘은요 뭐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피아노 곡을 듣든 뭐 전시회 가서 그런 어떤 인간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예술 작품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흐야 뭉크야 네가 네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죽음 앞에 가서 후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 주려고 그러니? 라고 계속 하면서 봐요. 모든 질문에 죽음을 기준으로 두고 잘 죽는 잘 후회 없이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들이 이렇게 들려오나요? 옵니다. 그래서 어렵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능은 우리는 이제 개그맨들 예능을 하지만 그래서 예능은 생각을 안 가지고 봐야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능을 자꾸 보면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안 가지고 봐야 재밌다. 네네네. 예술은 생각을 안 가지고 보면 재미가 없어 오히려. 그래서 나는 예술을 그래서 예술을 한 단계 위라고 얘기하고 예술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트라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내가 대사가 뭐가 있었냐면 내 친구 수현이가 그림을 한 점 샀습니다. 근데 하얘요. 몇 억을 주고 샀거든. 하얘요. 자세히 보면 뭔가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얗습니다. 근데 이걸 몇 억을 주고 샀대. 그게 지금 대사인 거죠? 일단 그림 보러 갑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컨템포러리 학파 어쩌고 뭐 진짜 실화들 그 하얀 백지를 팔아갖고 몇 억인가 몇십억에 팔린 적이 있었대요. 저는 그걸 산 사람이 뭐 투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백지에서 그날 본 거야 그거를. 그 백지를 보면서 그거를 뭔가 깨달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투기꾼이 아니라면. 야 이렇게 고명환 작가님이랑 지금 얘기를 하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3-4시간이고 뭐 몇몇 시간이고 갈 것 같아서 대신 이제 여러분도 이 책에 대한 또 궁금증이 약간은 남으셔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메밀국수 맛있죠? 그럼요. 메밀국수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메밀국수는 일단은 왜냐면 그 재료가 어쩔 수 없이 메밀 진짜 메밀하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맞아. 메밀 100%를 우리는 왜 무조건 100%면 좋은 줄 알잖아. 아니 맛도 맛인데 식감. 메밀이 되게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메밀 100%인 면을 우리가 이만큼 주잖아요. 일상적으로 주는 한 그릇을 다 먹잖아요. 건강에 도움될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 중에 많지가 않아. 진짜요? 그래서 메밀 100%가 어떤 분들 썩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도 해. 차 몸이 차다 이런 분들은 그거 100% 메밀 먹잖아요. 그 저는 이제 우리는 한 50%에서 왔다 갔다 쓰는데 어쨌든 메밀국수가 맛있으려면 좋은 면을 사가지고 근데 삶는 방법을 잘 삶은 다음에 다른 면 일반적으로 사서 잘 식혀야 돼. 찬물에. 그래 이제 좀 완전 얼음물에. 그래 좀 쫄깃쫄깃. 그래야 쫄깃쫄깃해져.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그냥 여름에 미지근한 물에 8월에 그냥 수돗물에 하잖아요. 그러면 면이 왜 이래? 제대로 씻으면 그냥 시중에 파는 면도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대로 씻어라. 뭐 메밀 2% 들어가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면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가격이 뭐 그러니까 나는 제발 우리가 좀 가격을 저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만약에 8,000원 내고 와서 그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8,000원 내고 와서 본인이 8천만 원 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 갑자기 이 식당 주인이야 자기가. 그리고 막 마지막 그거 왜 물어가지고. 그만 얘기. 이제 그만해. 집에 가. 손님 맛있게 먹는 게 목표라 만들었다며.
근데 8,000원 냈는데 8천만 원 낸 것처럼 한다고. 아니, 많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고생을 많이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요즘 배달시키고. 맞아요. 진짜 못된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거 만약에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고전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지, 맞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오늘 너무 잘 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스피치 하고 나실 때 불러주시면 제가 또 와서 또 강의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싸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요즘 이제 강의로 바쁘신 분이라. 자, 오늘은 고명환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라는 책으로 일당백 꾸려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명환 작가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까? 아니 세 분이랑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가 술술술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매력이 있으시네요. 언제 욕지도 한번 저희 초대 좀 해주세요. 겨울에는 주로 있으니까 욕지도는 겨울이 좋은 섬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고 안 추워요. 욕지도가 네네네. 남쪽이에요? 네. 남해. 욕지도. 욕지도에서 만나죠. 그 차 갑니까 아니면? 차 갑니다. 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욕지도. 자, 거기 가서 한번. 제가 초대할게요. 제가 직접 잡아가지고. 아니 낚싯대도 제가 낚시 왕이거든요. 그래요? 본인들에게 낚싯대도 다 주고 본인이 잡으면 저쪽으로 잠깐만 보고 계세요. 왜냐면 본인이 잡은 고기가 고기 따지는 게 보면 슬프잖아. 그래서 저쪽 5분만 보고 계세요 하면 대신 따주시고 바로 회로 탁 해서 본인이 잡은 고기를 본인이 회를 먹을 수 있는. 그거 약간 많은 낚시 안 해보신 분들도 로망이잖아 좀. 낚시한 거 바로 먹는 거. 네네. 그쵸. 회도 뜨시는군요. 우리는 요식업이니까 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소개해드릴까 약속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